자, 이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관한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이런 용어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있잖아. 그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한번 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생긴 아파트가 있다 칠게요. 4층에 4칸이라 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 구성 부분을 좀 이야기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단독 건물하고 구분 건물의 차이점이, 자, 우리가 단독 건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요, 일단 단독 건물은, 자, 물리적으로 건물이 하나입니까? 하나죠. 자,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럼 법률적 개념으로도 한 개예요. 소유권의 대상이 하나니까.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하나고 법률적으로 소유권도 하나 성립할 때, 소유권이 하나 성립할 때 요거를 단독 건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요, 자, 아파트입니다. 4층에 4칸의 4층입니다. 자, 일단 물리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는 하나죠. 자,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소유권이 각각 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소유권은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16개죠. 자, 그러면은 차이점이 물리적으로 하나다라는 측면은 똑같습니까? 소유권이 한 개고 이거는 소유권이 여러 개죠. 그럼 소유권이 여러 개 성립할 때에 요 각각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말입니다. 요 각각을, 자, 구분된 건물이다. 줄여서 구분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각을. 그럼 각각 개별적 측면에서는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고, 자, 전체적 관점으로 볼게요. 그럼 전체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요 각각의 구분 건물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까? 한꺼번에 모여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 그러면은 구분 건물이란 단어와 집합 건물이란 단어는 같은 아파트를 두고서 개별적 관점으로 보느냐 전체적 관점으로 보느냐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지 같은 건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단 말입니다. 개별적 하나하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구분 건물, 그리고 전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집합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 용어 되겠죠, 그죠? 그럼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여러 개가 성립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소유권이 여러 개 한다는 전제하에서 각각을 구분 건물, 전체를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을 보는 시각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 외관을 볼 때, 그 건물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물리적 측면의 시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거를 또 다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소유자 따로 있죠. 소유자 다르죠. 소유자 다르잖아요, 그죠? 소유자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A, B, C, D 이런 사람들은 요 각각은 혼자 사용합니까? 요 각각은 혼자 쓰죠. 요 각각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호예요? 1003호죠. 그 1003호. 1003호는 누가 써요? 남은 쓰잖아요.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씁니까?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각각 내 혼자 쓰죠. 혼자 쓴다고 해서 요 각각은 혼자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구분 건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각각 혼자 쓴다. 그래서 전유하는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외관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쓰고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 보는 측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쓸 뿐입니다. 그럼 요 각각은 네 혼자 쓰죠. 혼자 쓰고, 그리고 이 아파트 4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 거냐 말입니다. 중간에 여기에 이게 있을 거예요. 계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층 아파트 같은 5층 이상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저층 아파트는 계단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복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복도식일 겁니다, 아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복도와 계단이라든지 복도 또는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요, 내가 혼자 사용합니까? 혼자 사용하는 거 아니죠? 여사는 같이 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느냐? 공용 부분이라 그런 거예요. 공용 부분. 그러면 아파트 구성 부분의 용어로 이렇게 해서 나와야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혼자 쓰는 거, 같이 쓰는 부분. 그죠? 아파트 구성 부분 중에서 혼자 쓰는 부분, 같이 쓰는 부분 반대 개념이고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의 반대 개념입니까? 각각의 측면 구분 건물, 전체의 측면 집합 건물.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용어부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는? 그럼 구분 건물 전유 부분 이러면 내 것만. 집합 건물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이 집합 건물은 101동, 102동 이렇게 구성되는 게 있죠. 이 동을 집합 건물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공용 부분 그러면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이 주민들이 같이 쓰는 부분. 전유 부분 그러면 나만 쓰는 부분.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아파트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등기부 이제 이렇게 용어 설명 끝났으니까, 자, 등기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표제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표제부는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건물 표시, 표시는 특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표제부에 특정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 건물 등기부죠. 그 아파트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각구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200권리. 그죠? 그러면 각구하고 얼굴의 소유권과 소유권 200권리는 일반적인 등기부와 똑같아요. 아파트 등기도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일반적인 등기부 각구 얼굴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파트 등기부에도 마찬가지 각구 얼굴은 똑같습니다. 근데 표제부 이것이 일반적인 등기부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은 특정해 주는데, 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까 1003호라 그랬습니다. 1003호. 자, 1003호입니다. 내가 1003호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1003호를 특정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003호입니다라고 표집에 적었다 칠게요. 그 1003호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몇 개가 있겠냐 말입니다. 101동 1003호도 있습니까? 102동 1003호도 있겠죠. 103동에 1003호도 있겠죠. 그러면 1003호, 내 것만, 즉, 전유 부분, 이게 내 것만이잖아요, 그죠? 전유 부분, 1003호 전유 부분만 특정하는 이것만 기록해가지고는 1003호가 정확히 특징이 안 되죠. 그리고 1003호가 같은 1003호라도 아파트 가치가 다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파트가 있다 칠게요. 요렇게 생긴 아파트. 자, 사방열을 표시합니다. 이게 동쪽이죠? 이게 서쪽입니까? 이게 동쪽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사방향입니다. 아파트가 101동, 102동, 103동입니다. 자, 1003호입니다. 여기도 1003호 있습니다. 어느 거 선택하실 겁니까? 분양받으러 갔습니다. 1003호입니다. 1003호 어느 1003호 할래요? 102동 1003호 합니다. 남양이잖아요. 그죠? 이래 되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1003호라 같은 평수고 같은 방구조 똑같아 하더라도 동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또 다르죠. 동이죠,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거를 특정하는 내용으로서는 요 전유 부분만 특정해서 내놓으면 안 되고 그 동도 특정해 줘야 됩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가치가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게 일반적인 단독 건물과 다르게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 표제부가 내 것만 특정하는 표제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동부터 먼저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몇 동에 몇 톤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을 특정하는, 동을 특정해서 한 동을 특정하는 내용과 각각을 특정하는 전유 부분을 특정하는 내용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동을 특정하는 표제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전유 부분을 특정하는 표제부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일반적인 단독 건물과 다르게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일단 두 장이다, 그죠? 기본적으로 두 장인 겁니다. 그러면은 자, 표제부가 한 동을 특정하는 표제부, 한동 표제부하고 그리고 전유 부분 표제부 두 장이 있고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제부에서
백일동부터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지금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인데 백일동부터 백구동까지 있다 칠게요. 백일동부터 백구동까지. 그러면 한 동 전체를 특정하는 표지어부는 몇 장 필요합니까? 9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9개 필요할 것이고. 자, 백일동입니다. 백일동이 1000세대입니다. 백구동까지입니다. 그럼 백일동에도 각각의 전유 부분을 특정하는 내용, 각각의 전유 부분은 약 한 100개쯤 되겠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유 부분을 특정하는 내용은 백일동이라 하더라도 몇 개 필요하다? 100개 필요하죠. 그럼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백일동이다 말입니다. 백일동, 백이동도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럼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백일동 한 동 전체 표지부가 따로 있을 것이고, 한 동 표지부가 있을 것이고, 요 백일동의 전유 부분 표지부는 몇 개 필요합니까? 4층에 4칸이니까 16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표지부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표지부 모습이 한 동을 특정하는 표지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자, 요 표지부 이하에는 백일동 표지부 이하에는 전유 부분을 특정하는 101호 표지부가 별도로 나오겠죠. 102호 표지부가 별도로 나오겠죠. 103호 표지부가 별도로 나오겠죠. 104호 표지부가 별도로 나오겠죠. 그죠? 201호 표지부가 별도로 나오겠죠. 표지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구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소유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 소유자는 다 따로 있습니까? 소유자 따로 있죠. 자, 한동 백일동 소유자는 누굽니까? 백일동 전체 소유자는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백일동 전체 소유자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각각의 소유자만 들어봤죠. 그럼 한 동 전체는 소유자가 따로 없으니까 각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한 동 전체 다 재패 먹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한 동 전체는 얼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한 동 전체는 각구 얼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권과 소유권 아닌 권리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각각마다 소유자 따라 나오죠. 각각마다 소유자 따르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 이외에는 각구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얼구 따라 나오겠죠? 그럼 각구, 얼구 따라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구분건물과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되느냐? 이렇게 편성되는 거예요. 자, 구분건물들은 한동 표제부가 따로 있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죠? 한동 전체는 갑구와 얼구를 두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등기부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구성되는 편성되는 모습을 봤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편성되고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등본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내용을 보는데 갑구와 얼구 내용은 일반적인 등기부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고 자 이제 표제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있었고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있었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는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가 들어갔죠. 토지 특정하는 내용이었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 건물 특정하는 내용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일반적인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표제부가 다른 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은평구 응암동 107-18번지에 여기 이제 107-응암동 107에 18번지 있었잖아요. 여기 건물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을 했을 때 건물을 특정한 표제부가 따로 있었죠. 토지를 등기하는 표제부가 따로 있죠. 그럼 일반적인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가 다른 표지부에 나오죠. 다른 표지부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다른 표지부 나오고 다른 갑구에 나옵니까? 갑구도 달랐죠. 이거 달랐잖아요. 그럼 따로 나오니까 그럼 여기 소유자도 이연이가 있었고 여기도 소유자 이연이 있었죠. 그럼 따로 되어 있다 이거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면 따로 팔아먹어도 되고 따로 재패 먹어도 되고 분리 처분 가능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들어봤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별개의 부동산을 본단 말입니다. 별개의 부동산을 보고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기 위해서 따로 해놓은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 건물의 얘기입니다. 근데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따로 팔고 토지 따로 팔아도 돼요. 되는데 그렇게 따로 팔게 되면 처분의 소유자 다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기니까 일괄적으로 거래할 뿐이에요. 같이 거래할 뿐이고 따로 해도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파트를 내가 지금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건물만 샀고 토지는 나중에 사기로 아직 안 샀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토지만 따로 팔아먹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건물과 토지를 같이 처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같이 처분해야 됩니다. 아파트 대지 지분만 따로 처분했다 이런 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처분해라 말입니다. 그럼 같이 처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아파트는 따로 하지 말고 항상 같이 하세요.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럼 말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꼭 따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못 팔아먹게 제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분 못하게. 따로 못 처분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들 하느냐. 표제부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따로 되어 있고 토지 특정하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 특징대로 따로 처분하잖아요, 지금. 여기 토지가 특정되어 있고 요것만 따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여기 건물 특정이 따로 되어 있고 이것만 처분할 수 있거든요. 따로 처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특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표제부. 특정하는 내용인데 여기 특정하는 내용이 하나의 표제부에 건물과 토지를 같이 적어버리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토지를 같이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표제부에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적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특정된 표제부에 건물 특정 여기에 건물하고 토지에 같이 나왔으니까 요것만 따로 팔고 요것만 따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제부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 건물과 다르게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이점이 표제부가 한 동 전체를 특정하는 표제부가 따로 있고 전유 부분을 특정하는 표제부가 따로 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에는 건물만 나오는데 구분 건물,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건물과 토지가 다 같이 나온다. 이게 특징인 겁니다. 건물 토지 다 나와요. 자, 건물 토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자,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등기부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동 전체 표제부가 따로 있고, 한동 전체 표제부가 따로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이 각각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만 볼 거예요. 요거 하나하고 요것만 분석하게 되면 요거하고 내용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분 표제부 하나를 보는데, 자, 한동 전체 표제부하고 전유 표제부에 구체적으로 건물과 토지가 뭐가 들어가는지 보는 겁니다. 구성되는데, 일단 이 아파트를 봤을 때 건물이 위에 있습니까? 토지가 위에 있습니까? 건물이 위에 있죠. 그럼 표제부에 나올 때 건물이 위쪽에 나오고 토지가 아래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제부를 보세요. 자, 3페이지 인덱스 등기부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자, 한동 전체 표제부입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죠.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한동 건물 표제부죠, 그죠? 한동 건물 표제부인데, 자, 표제부는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다.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이다? 한동 건물 표시라고 되어 있죠. 한동 건물 표시. 자, 그러면은 거기서 한동 건물 표시라는 글자가 그 까만색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간색 처리해 놨잖아요, 그죠? 빨간 처리했습니다. 한동 건물을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표시라는 글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거는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까? 건물에 관한 사항이죠. 제가 위에 건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렇게 적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으세요. 자, 아래쪽에 토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지. 전유부분 표제부입니다. 각각의 표제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건물에 관한 사항이고, 요 아래쪽에 여기가 토지에 관한 사항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에 관한 사항이 한동 건물 표제부니까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밑에 표제부는 전유부분 표제부입니까? 전유부분은 각각이죠. 각각을 특징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을 특징하는 내용. 그러니까 전유부분 건물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가 나옵니다. 표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징한다. 그죠? 그러면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을 특징하는 내용이 나오고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전유부분 건물을 특징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요, 간단히 개념만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아파트 분양 대금을요, 자, 분양 대금을 4억을 줬다 칠게요. 아파트 집 사면서 4억의 대금입니다. 그 4억 대금 속에서는 건물값 포함되어 있죠? 땅값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분양받아 4억 줬다는 얘기는 뭐 제가 단순히 계산하기 편하게 건물값이 2억, 땅값이 2억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값 좀 더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4억을 주고 집을 샀을 때는 건물값도 대금을 치렀고 토지에 대한 대금도 그 토지에 대한 대가도 치렀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는 건물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각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행사하는 권리를 특히 뭐라 그러느냐? 대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지권. 그럼 대지권이라는 것은요. 대지권이라는 것은 누가 행사합니까? 건물 소유자. 무엇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 왜 대지권이 필요하느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대지권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집 사죠? 집 샀죠? 그럼 집을 샀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할 목적입니까? 소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대지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항상 대지권, 토지에 대한 땅값도 같이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대지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건물 소유자가. 무엇에 대한 권리다? 토지에 대한 권리다. 토지에 대한 권리. 자, 왜 필요합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대지권입니다. 역으로 갈게요.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지권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죠. 소유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전세 들죠? 전세 드는 사람 있죠? 아파트 전세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전세 들어갈 때는 대지권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대지권 필요 없잖아요. 대지권 필요 없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 속에는 토지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래 되겠죠. 그죠? 전세금이 낮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실이요. 이 참 미친 전세값이죠. 전세금이 미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요, 우리가 안 맞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엄청 왜곡되어 있는 것이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래 되거든요. 자, 여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이 건물 있잖아요. 그죠? 건물 소유자 A라 칠게요. A는 건물값도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대가 있겠죠. 이 사람 소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 분양받았어요. 자,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이게 4억입니다. 4억째 분양 왔습니다. 건물값이 2억, 토지값이 2억입니다. 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둘 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전세듭니다. 자, 전세 들 때는, 전세권 설정할 때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이용대가죠. 자, 집 사는데 얼마 건물값? 2억. 그러면 집을 빌려 서는 건 얼마? 요거보다 낮아야 됩니까? 맞아요. 사는데 2억이니까. 빌려 서는 데는 2억보다 낮아야 되죠. 뭐 1억 한 5천 이래 될까요? 그죠? 그런데 요즘 여기 아파트 전세값이 얼마 됩니까? 매매가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이 전세금이. 아파트 한 30평 잡았을 때. 매매가의 몇 프로 정도 전세금이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70% 넘을 건데요. 80% 넘을 건데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 가죠. 그러면 지금 이게 4억짜리 아파트인데 사는데 4억짜리인데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잖아 지금.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인데 전세 보증금 뭐만 이용하는 거? 건물만 이용하는 거죠. 토지에 대한 혜택 빼야 되죠. 이게 지금 미쳤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 안 되잖아 이거. 토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이게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나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요 정확히 따진다 그러면 정확히 따진다면은 그 건물 분양받은 건물 대가의 한 40% 하면 돼요. 4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1억 6천 하면 되잖아요. 토지에 대한 대가는 빼야 되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건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빌려 서는 거니까. 이거보다도 가격이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래 됐잖아. 부동산 시장이. 그죠? 이상한 거죠. 그죠? 자, 대지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지권은 자, 토지에 대한 권리죠. 누가 행사하는가? 건물 소유자가 행사하는가? 뭐 하려고?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면은 이 대지권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대지권은요.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이용하는 권리가 자, 땅 사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같이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빌려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하다가는 여기에 관한 설명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는 뺄게요. 일단 대지권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대지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등기부에 토지에 관한 내용을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토지에 관한 내용 무슨 내용 적느냐? 대지권에 관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대지권에 관한 내용. 자, 대지권에 관한 내용을 적는데, 자, 이 대지권에 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니까. 자, 여기 토지가 아파트, 이 아파트 깔가진 토지가 이 토지죠. 자, 이 토지인데, 자, 대한민국 토지가 몇 필지 정도 될까요? 엄청 많겠죠. 3,500만 필지가 있다 칠게요. 3,500만 필지. 자, 3,500만 필지 중에서 이 아파트가 깔가진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먼저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 깔가진 토지가 대한민국 어느 토지인지 먼저 특정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대지권으로 행사하는지 거기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건물표지부에는 구체적으로 토지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한동건물표지부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대지권의 행사는 토지가 어느 것인지 특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느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특정하는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행사하는지, 아파트 부지를 특정하는 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입니다. 전유분은 어느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죠. 내가 아파트 살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지 대지권의 행사는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뭘 하느냐니까 등기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부 설명하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걸 물어요. 자, 제가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밑줄 친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것만 가지고 보기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OX. 보고도 안 되잖아 지금. 자, 제가 지금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단지 표시라는 단어를 특정한다는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틀렸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잖아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과 그 권리를 특정하는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언제 시험 문제냐? 23회 기출 문제예요.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옛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겠습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그지? 일단 그 기본적인 구조 빼들어 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등기부를 보고서 이제 매수인이 그죠? 어린이가 좀 매수인이 나타나가지고 아파트 등기부에서 쑥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아파트 건물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그 사면서 토지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가 이 권리가 이런 뜻이고 그 토지권 지분은 요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어느 또 아파트 부지가 어느 건데요? 라고 하면 아, 이 토지가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뼈대를 기본적으로 잡았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 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세부 들어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한데, 자, 이게 무엇이다는 간단히 개념만 설명할게요. 자, 한동 건물이죠. 어쨌든 건물이잖아. 그죠? 어쨌든 토지입니다. 자, 어쨌든 건물인데, 건물에 관한 사항은요. 자, 소재, 지번, 건물 번호. 앞면에 있습니까? 아까 전에 건물 등기부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 5층 아파트 철골 콘크리트 조 그리고 슬라브 지붕 있죠? 자, 요렇게 묶으세요. 아파트 빼고. 요게 구조입니다. 요게 구조예요. 구조. 5층 구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동이잖아. 그죠? 신동 아파트 가동입니다. 가동에 이게 5층 구조예요. 아파트는 철골 콘크리트로 되겠죠. 지붕은 슬라브 지붕인 거예요. 자, 아파트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요게 종류입니다. 자, 아파트 요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주거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구분 건물 되는 것이 옛날에는요. 아파트가 무조건 주거용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가 상가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가 나오죠. 여기 이 건물 있잖아. 그죠? 이 건물의 소유자 몇 명일까요? 여러 명입니다. 요즘 상가의 특징은 옛날 상가와 다르게 옛날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아파트 상가 올리죠. 소유자 한 명이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상가를 조그만히 짓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 크죠. 그 상가 큰 거 올라가면서 상가 분양을 하잖아요. 상가 분양을 한다는 말은 그 각각 호수마다 소유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물리적으로 이게 건물이 하나잖아, 지금. 소유자 여러 명이죠. 그럼 이것도 지금 구분 건물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옛날에 아파트 같으면 그저 주거용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상가도 구분 건물 될 수가 있잖아요. 상가도. 그리고 구로공단 같으면은 거기 가면은 이렇게 따라합니다. 공장 있죠. 공장도 아파트형 공장이라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럼 무슨 말이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그 건물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공장이라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칸수마다 소유자가 다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그저 아파트형 공장 그도 분양합니다. 그 분양해요. 그 분양가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요. 상가도 분양하죠. 주거용도 분양하죠. 그러니까 종류란 것이 용도가 옛날엔 주거용밖에 없었지만 지금 상가도 구분 건물 될 수도 있고 용도가 공장도 구분 건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거는 오래된 아파트는 옛날에 주거용밖에 없었으니까 이건 주거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가라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앞에 상가로 들어갈 수 있고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아파트도 있죠. 저층은 상가, 고층은 주거용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되냐? 아파트 앞에 주상복합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없으면 이제 주거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주상복합 여러 용도라 하면 앞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면적이겠죠. 그죠? 이거는 면적. 이거는 면적이고 해놓고 보니까 한동 건물 표지부의 내용이 조금 글자가 많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재, 지분,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일반적인 단독 건물 아파트 등기부 내용과 단독 건물 등기부 내용과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죠? 아까 전했던 거와 똑같고. 자, 토지에 관한 내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한다 그러는데 해놓고 보니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요거 나오죠, 지금. 앞면에 있습니까? 앞면 있죠? 아까 전에 토지 등기부 표지부 내용과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등기부는 한동 표지부, 한동 건물 표지부에 위에는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밑에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 내용과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 표지부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뼈대만 이으면 되겠죠. 그죠? 뼈대만 세부적인 내용 필요 없고. 자, 전유부분 표제부 얘기해서 보면 전유 표제부에 위에는 전유부분 건물을 특정하는 거, 내 거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밑에는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일반적인 건물,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와 달라요, 이게. 자, 뭐가 특정이 됐냐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위에서는 소재 지번 건물 번호죠. 여기는 건물 번호 나오고 소재 지번 없잖아요. 요거 적어야 되겠죠. 전유부 표제부는 소재 지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한동 전체가 A동 5번지에 있습니다. 한동 전체가. 그럼 요거는 몇 동? 무슨 동? A동. 몇 번지? 5번지. 한동 전체의 소재 지번과 전유부 소재 지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두 번 적을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 안 나오는 거야. 호수는 다르겠죠? 이거는 한동이라 101동을 가동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101호일 수도 있고 102호일 수도 있고 103호일 수도 있고 다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건물 내역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건물 내역에 종류, 구조, 면적 다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철골 콘크리트 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구조겠죠. 위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 구조입니다. 자, 구조가 여기 구조도 있고 여기도 구조가 되는데 내용이 달라요. 같은 거라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동 전체는 몇 층 구조? 5층 구조. 지붕 있는 구조죠. 자, 101호잖아요. 자, 이거는 몇 층 구조? 4층 구조. 지붕 있는, 슬라브 지붕 있는 구조죠. 자, 요거는 봅시다. 자, 요게 몇 층 구조? 4층 구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정이 있을 뿐이지. 그럼 한동 전체 구조하고 자, 요 각각의 구조는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내용이 다르잖아요. 한동 전체는 4층 지붕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4층 아니잖아요. 그럼 구조가 다르게 표현되니까 구조를 적어줘야 되죠. 자, 종류가 여기서는 아파트 그러면 주거용이란 얘기입니까? 한동 전체가 다 주거용이란 얘기죠. 그럼 각각 다 주거용이잖아. 그럼 종류는 필요 없죠. 만약에 종류가 다를 수도 있죠. 주상복합 같으면은 저층이라면 상가, 고층이라면 주거용. 다르다면 적어주겠죠. 그럼 종류는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죠. 그죠?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다.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는 걸로 적어야 되는 걸로 정답 처리했습니다. 안 적는 사례가 있잖아요. 안 적는 걸로 정답 처리했습니다. 적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면적인데 여기 면적은 96제곱미터죠. 96제곱미터. 자, 위의 면적은 1층부터 여기까지 연면적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은 96제곱미터인데 96제곱미터는 어느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용 부분 빼는 겁니다. 아까 공용 부분이 뭐였습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그럼 여기 96제곱미터는 요거는 면적인데 전유 부분 면적, 전용 면적인 겁니다. 복도 면적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진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자, 30평 분양받았습니다. 자, 면적이 3.3058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제곱미터로 표시하면 한 100제곱미터 이래 나오겠죠. 그죠?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00제곱미터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을 때 보니까 87제곱미터 나왔어요. 사기당한 겁니까? 13층 빠지는데 아는데 분명히 나 30평인데 여기는 30평 안 나오잖아. 그죠? 뭐냐? 여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이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빼고 이거는 이거 전용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 전체 표제부의 건물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와 똑같은데 전유 부분에 나오는 건물에 관한 내용은 다르죠. 외우셔야 되겠죠. 전유부분 표제부의 소재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않는다. 이게 24회 작년도 기출문제인 겁니다.
어려운 거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대지권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대지과 토지에 관한 얘기를 특징해 줄 때는요. 구체적으로 대지권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부적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자, 전유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에는 자, 대지권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종류가 들어가요. 대지권 종류. 소유권의 대지권입니다. 소유권의 대지권입니다. 임차권의 대지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지권의 구체적으로 무슨 권리인지. 그리고 비율 들어갑니다. 여기 지분입니다. 대지권 지분입니다. 1번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이 요만큼이고 2번 토지의 지분이 요만큼이고 3번 토지 지분이 요만큼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신동아 아파트 가동이 지번이 몇 개 나와 있습니까? 3개 나와 있죠. 그럼 요 세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부지가 세 필지인 거예요. 그 신동아 아파트에 몇 동까지 가나다, 뭐 몇 동까지 있는지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신동아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는 요 세 필지 위에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세 필지에 아파트 올라가 있으니까 요 세 필지가 그 토지를 특정하는 요 세 필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번이 29번지, 32번지, 46번지인 거예요. 이 토지가 세 필지인 겁니다. 세 필지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이 세 필지 중에서 첫 번째 토지, 29번지에서는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두 번째, 32번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행사하고 있고, 세 번째, 46번지는 임차권으로 대지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여기 소유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원래 땅이 있었겠죠. 그죠? 이 땅이, 자, 요 세 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9번지, 46번지, 32번지, 46번지 있었겠죠. 자, 소유자가 A였고, 요것도 A예요. B였고, 요건 C였다 칠게요. 자, 여기 신동아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건설회사가 신동아 건설이겠죠. 그죠? 옛날에 신동아 건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동안 건설에서, 자, 아파트 올라가서 이 사람들 땅 샀겠죠. 땅 사가지고 아파트 올라갔겠죠. 이 사람들 땅 샀겠죠. 아파트 올라가겠죠. 얘한테 땅 팔아라 그러니까 추구도 안 팔라 그래요. 근데 아파트 추구도 땅을, 그 토지에도 아파트 추구도 아파트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지고는 그러면 소유권은 네가 가지고 있고 이거 땅 빌려주라. 몇 년간? 30년간. 빌려주라. 그래서 임차권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토지 이용권을 취득해서 아파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가 요 세 필지의 대지권 행사하는데 요 대지권 행사는 요 세 필지 토지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아파트를 지을 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분양받을 때는 내가 소유권으로 분양받은 거예요. 요는 임차권을 취득했을 뿐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거의 다 소유권이에요. 아마 만약에 다 소유권이라 그러면 1번, 2번, 3번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 아마 여러분 아파트 등기 보면은 요래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 필지가 있거든요. 세 필지 전부 다가 내가 소유권으로 대지권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자, 그러면은 요 대지권의 종류란 얘기가 이 얘기고. 자, 그러면은 요 토지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소유권 취득할 때 그러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 보세요. 자, 요 면적, 요 토지는 이만큼 큰 토지예요. 요 토지도 이만큼 큰 토지, 요런 토지, 요 면적 중, 요 토지 중에서 내가 지분을 취득하는 거는 요 토지 1번과 2번 토지는 1000분의 47, 1000분의 47, 세 번째 임차권은 1000분의 18제곱미터, 18. 이렇게 대지권을 취득하고 있다, 지분으로 취득하고 있다, 이 얘기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면적이 넓으면은 여기 지분이 늘어납니다. 여기 면적이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여기 지분도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 면적이 같으면은 옆집하고 내하고 요 면적이 같습니다. 그럼 요 지분도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어디서 차이 나느냐니까 여러분 재건축 알죠? 재건축 지역 가면 빌라 많습니까? 빌라 있잖아, 그죠? 빌라 투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빌라 투자할 때는요, 여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기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재개발했을 때, 거기 아파트 분양받는 평수가 달라져요. 내가 사는데 옆집하고 요 빌라 두 칸 했단 말입니다. 요 칸하고 요 칸하고 또 면적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달라요.
다르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지권 지분이라는 거다 말입니다. 대지권. 여기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는 데는요, 이게 일반적인 주거용 같은 게 내가 주거 목적으로 산다면은 이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지금요, 점점 지분이 늘어나는 것이 요즘에 여유 공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동간 거리 떼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보다 좀 더 넓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비율은 점점 대지 지분은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등기부가 생긴 거예요. 생겼습니다. 다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요, 뭘 설명했냐? 뭐 어려운 거 설명 안 했습니다. 논리 설명 안 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이렇게 생겼다. 생겼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등기법 배운다 그랬죠. 그죠? 등기부 여기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법을 배우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까? 등기부가 어떻게 생긴지,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이걸 모르고 논리를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아파트 등기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겼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토지 등기부 나오죠. 그죠? 토지 등기부 나오는데, 자, 앞으로 보세요. 이거다 말입니다. 토지 등기부, 대지권 취지 등기 나오는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제가 안 건드릴 거예요. 안 건드리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뭔지 말뜻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건물 등기부에 토지를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지를 적고, 그럼 토지 등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에는 여러분 아파트 보면은요, 토지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제 내가 안 볼 뿐이지, 필요 없어서 안 볼 뿐이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 토지가요. 자,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강남구 역삼동 29호에 토지 등기부 되어 있습니까? 29번지 토지 등기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는요,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 요 토지 등기부가 이 토지인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1번 토지, 이 토지에 있어서 대지권은 뭘 행사한다 그랬습니까? 소유권 행사한다 그랬죠. 그 소유권의 대지권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의 대지권이다. 요 글자가 어디에 적혔느냐? 여기에 적힌 거예요. 여기에 적힌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적혔는데 이 소유권의 대지권이다. 29번지 토지는 소유권, 이게 대지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적힌 소유권의 대지권이라는 뜻이 어디에 적혔냐? 요거는 어디에 적혔습니까? 지금? 갑구죠. 갑구에 적혔죠. 이 소유권 대지권 어디에 적혔습니까? 표제부죠. 표제부. 그럼 대지권의 종류가, 대지권의 이 종류가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에 나타나죠. 그죠? 이거는 토지 등기부잖아, 이거는. 토지 등기부는 갑구에 나타나죠. 다르죠? 만약에 46번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겠죠? 46번지 토지 등기부 따로 있는데 46번지 토지는 임차권의 대지권이죠. 그럼 46번지 토지 등기부에 가면은 임차권, 대지권 이 글자가 적힌 장소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적을까요? 얼구에 들어가겠죠. 얼구. 그럼 결과적으로 대지권이 어떤 권리가 대지권한 내용은 토지 등기부에는 갑구나 얼구에 나오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적혀 있지만은 어떤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내용은 어디에 나온다? 토지 등기부에는 갑구나 얼구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권리가 대지권이다 이 내용이 있죠. 어떤 권리가 대지권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대지권 취지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권 취지 등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지권 취지 등기 기재라 했잖아요. 그렇죠? 대지권 취지 등기라는 것이 이게 대지권인 취지란 얘기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대지권 취지 등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일단 토지 등기부죠. 갑구나 얼구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대지권 표시 등기는 어디에 나와요?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대지권 표시 등기는
전유부, 건물 등기부, 전유부분 표지부에 나오고, 대지권 취지 등기 어디 나온다? 토지 등기부 각고나 얼구에 나온다.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헷갈렸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 작년에 이제, 오히려 3월 달에 이제 오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등기는 어디에 나와요? 한동건물 표지부에 나오죠. 대지권 표시 등기는 전유분 표지부에 나오죠. 대지권 취지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각구나 얼구에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이걸 물어요. 이걸 묻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죠? 대지권이라는 글자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지금. 요까지 똑같잖아요. 뒤가 뭐를 특징하느냐, 뭐를 특징하느냐, 이게 따라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등기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그죠? 할만합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등기부 등기부 양식 설명하는데 지금 2시간 한 거예요. 등기 양식 설명하는데 2시간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수업 진행하게 되면은 본 수업 들어가면은 이 등기부 양식 설명에다 2시간 설명하고 있으면은 내용이 설명 못 하겠죠. 그럼 1월 달 들어가면은 이제 1월 달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3월 달 들어가면은 여기 40분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가면은 20분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20분 만에 끝낼 때 그때 오신 거예요. 20분 만에 끝낼 때.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설명해야 될 내용을 20분 만에 설명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 안 돼 있으면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12월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과정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뭐 여러분 이제 다른 과목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첫째 주 진행하잖아요. 그죠? 첫째 주 진행합니다만은 다른 과목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선생님은 뭐 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빠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빠지지 마라. 저번 주에 월요일날 저하고 식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빠지면 합격 보장한다 그랬죠. 안 빠지면은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면은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빠지면은 지금 그 보완제가 있죠. 근데 동영상을 들었습니까? 빠진 거 못 들었죠. 언제 들으실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저번에 제가 지나가는 그런 했지만은요. 안 빠지면 합격합니다. 안 빠지면은. 그 합격하시는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업을 절대로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수업을.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역량은 다 다릅니다만 수업 참석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참석은 다 할 수 있죠. 그죠?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요. 친정엄마 아파요. 친정엄마 아프면 엄마 미안해 공부해야 돼. 이거 되죠. 시어머니 아프면 그 말 못 하잖아요. 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꼭 빠져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내가 최대한 수업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분들. 그분은 1년 동안에 한 번도 일이 안 생겼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작년에 참고로요. 선생님 원래 처음 하시잖아요. 그죠? 1, 2차를 한꺼번에 첫 때 합격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 2차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 있죠.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첫 때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합격생 중에서 동차 합격생이 30% 잡았을 때 30% 중에서 또다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때 동시에 합격한다는 게. 첫 때 동시에 첫 때 했다 실패하고 이제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하시면 동시에 합격한 거예요. 1, 2차 동시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는 몇 년이요? 2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합격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 작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요? 앞에 계신 분들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동시에 합격했거든요. 마찬가지죠. 예.
참 시작했죠. 동시에 학교는.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특징이, 그분 특징이 뭐냐? 한 번도 안 맞았다 말입니다. 그런가. 그래, 저희들은 이제 강의를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는 아니라 한 번 빠지게 되면은 두 번 빠지게 되고 리듬이 깨지고 수업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이 민법 이런 것들이 어떤 과목이죠? 뭐, 저 중개사법들 좀 덜 중요해. 내일 중개사법입니까? 예, 좀 덜 중요하니까 빠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수업 반드시 참석하세요. 참석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건 시점 두고서 이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말입니다. 시험 합격하려면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을 내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적 정보 지식 이거를 습득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민법이라든지 공법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합격이 목적이라면은 중개사법이 더 중요해요. 어느 과목이 제일 쉬우냐 말입니다. 점수 따위가 중개사법이 제일 쉽거든요. 그 쉬운 과목 거기 점수 따드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여러분은 뭘 공부하느냐? 해도 점수 안 나는 공법을 한단 말이죠. 중개사법 10등 안 한다고 말이죠. 그 10등 안 하면 또 점수 나오면 쉽게 점수 안 나오거든요. 2차 떨어지는 사람도 아까 전에 2차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2차 떨어지는 사람 왜 떨어지느냐?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요. 중개사법 점수가. 중개사법 점수는 항상 75점, 80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요, 내일 수업입니다만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수업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2학 시작했잖아요. 그죠? 뭐 1월 달부터 해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수업 들어보니까 알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안 되면은요, 1월 달부터 굉장히 고생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지금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 지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만이 1월 달부터 이제 집을 지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초가 안 되면은요, 사상 누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빠지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수업을 어쩌다 보니까 또 1시 넘어버렸네요. 제가 이제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양으로 승부합니다. 좀 미안한데요. 어쨌든 수업을요, 제 수업은요, 1시 반 전에 항상 마칠 거예요. 마칠 거니까 1시 전 많이 안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1시에 꼭 마치도록 할게요. 하고 하기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